어제는 퇴직한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익용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서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만나서 술을 마시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만에 회포도 풀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하더랍니다. 저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아는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무사가 연락을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세무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선배를 소개하고 전화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선배는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들었답니다. 세무사가 답변을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안 했다고 해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합니다. 선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이 설령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되면 주거용 건물이 되어서 주택으로 보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계약하는 측이 회사이어서 법인이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세무사가 답변을 합니다.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는 경우가 많아서 법인과 계약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선배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세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세무사가 답변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세입자에게 물어보면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자고 일어나서 다른 곳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밝혀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오피스텔을 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세무사가 답변을 합니다. 오피스텔은 시세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오피스텔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법이 강화되어서 오피스텔을 팔고서 2년을 더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생겨서 파는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인데 왜 주택이 되는지 잘 몰랐던 선배와 저는 실질적으로 먹고 자는 경우에는 주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로 아파트를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중과세가 되어서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많다고 세무사가 조언을 합니다. 세법은 참 어렵네요. 여러분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